안녕하세요. 역사와 인물을 가볍게 훑어보지만 알맹이는 놓치지 않는 채널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기록, 바로 번역등관열전입니다. 제국 한나라를 밑바닥부터 함께 일궈낸 4명의 기둥 같은 사나이들을 만나보시죠. 제1부 황제를 만든 사람들의 집단 초상입니다. 유방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천하를 얻었는지 그 비밀이 이 열전에 담겨 있습니다. 사마천은 왜 번쾌, 역상, 하우영, 관영, 이 4사람을 합전이라는 형식으로 한데 묶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인물의 생애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나라 건국의 본질적인 특성을 드러내려는 치밀한 서술 방식이죠. 이들은 모두 귀족과는 거리가 먼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번쾌는 계백정이었고 하우영은 마국간직이, 관영은 비단 장수였죠. 이런 인물들을 한데 묶은 것은 한나라가 혈통이 아닌 능력과 충성으로 인재를 등용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관영을 제외한 3사람은 유방의 고향인 폐연 출신입니다. 거병 초기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이들은 항우의 귀족 중심 체제와 대비되는 한나라만의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이 열전의 마지막에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북이미, 즉 천리마 꼬리에 붙은 팔이라는 뜻입니다. 유방이라는 천리마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들은 역사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리마 꼬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을 집요함과 끈기가 파리에게도 필요했으니까요. 지도자라는 촉매제가 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폭발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2부, 이제 본격적으로 4명의 장수가 보여준 충성과 용맹의 드라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방의 가장 든든한 방패, 번쾌입니다. 계백정 출신인 그는 유방과 동서지간이 되며 단순한 군신 관계를 넘어서는 끈끈한 사적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의 충성심이 폭발한 순간은 바로 홍문연이었습니다. 유방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번쾌는 방패로 위병을 쓰러뜨리고 막사에 난입합니다. 날고기를 씹어먹으며 항우를 꾸짖는 그의 기세는 항우조차 장사라며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방이 작별 인사를 하려 망설이자 번쾌는 말합니다. 저들은 칼과 도마요, 우리는 생선과 고기인데 무슨 인사를 합니까? 허례허식보다 실존적인 생존을 우선시한 그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한마디였습니다. 다음은 유세가 여기기의 동생, 역상입니다. 형 여기기가 제나라에서 끓는 물에 삶아 죽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한 시대에 역상은 묵묵히 전장을 지켰습니다. 화려한 기록은 적지만 그는 점령지를 평정하고 통제하는 지루하고 험난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역상은 대전략을 현장에서 실행했던 수많은 유능한 지휘관들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3번째 인물 하우영은 유방의 생명뿐만 아니라 유방의 인간성까지 지킨 마부입니다. 유방의 실수로 인한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수백 대의 매를 맞으면서도 유방을 끝까지 변호했던 인물이죠. 팽성대전의 패배 후 유방은 도망치기 위해 마차에 탄 자식들을 발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우영은 아이들을 다시 태웠고 칼을 뽑아 위협하는 유방에게 굴하지 않고 어린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또한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탁월했습니다. 처형 직전에 한신을 구해 유방에게 천거했고 항우의 장수, 계포의 목숨을 구해주어 한나라의 명신이 되게 했습니다. 그는 이 집단의 도덕적 지주였습니다. 마지막 관영은 비단 장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병이라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설계한 혁신가입니다. 그는 한나라의 정예 기병대를 창설해 초나라의 맹장 용절을 격파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항우를 추격해 오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비단 장수 특유의 치밀함이 군대 조직에서도 빛을 발한 것이죠. 유방 사후 여씨 일족이 정권을 잡았을 때 관영은 정치적 지략을 발휘합니다. 공신들과 손잡고 여씨 정권을 전복시켜 유씨 황씨를 지켜냈고 마침내 승상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제국의 정치가로 변모했습니다. 폐연에서 시작해 홍문, 팽성, 그리고 항우의 최후인 오강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발자취는 곧 한나라가 대륙을 장악해가는 여정과 일치합니다.
제3부 이들의 분쟁 속에서 탄생해 지금까지 쓰이는 역사의 언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장무검 의제패공입니다. 항장이 칼춤을 추는 진짜 목적은 유방을 죽이는 데 있다는 뜻이죠.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 이면에 숨겨진 사악한 의도를 꿰뚫어보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인방위도조 아위어육입니다. 상대는 칼과 도마고 우리는 생선과 고기라는 말이죠. 완전히 무력하고 위태로운 상태를 뜻하지만 이를 통해 본질을 직시하게 만드는 번쾌의 냉철함이 담겨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마천이 번쾌를 묘사할 때 격식 있는 견 대신 비속한 느낌의 구를 썼다는 겁니다. 계백정이라는 비천한 시작과 후라는 높은 지위의 대비를 통해 능력주의라는 주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죠. 마지막 제4부 역사가 사마천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네 명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충성했습니다. 번쾌는 보호적이었고 하우영은 인간적이었으며 관영은 전략적이었고 역상은 묵묵했습니다. 유방은 이 다양한 형태의 충성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마천은 이를 통해 능력주의의 승리와 건국 지도자의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와 추종자가 서로의 잠재력을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통찰을 제공하죠. 제국 한나라는 바로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이 모여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수박 겉핥기와 함께한 번역 등관열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으로만 알았던 인물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통해 제국 탄생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